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라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남자친구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멋진 데다가 인성 좋고 학벌 좋고 집안까지 좋은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자가 어떻게 제 남자친구가 됐는지 사귀는 내내 신기할 정도였었죠. 그렇게 완벽한 남자친구와 저는 20대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무려 4년을 만나온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서로를 깊이 좋아했고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에 저희는 일찍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냥 나이가 차니까 결혼을 해야지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기에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저희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었고 그 후로 4번의 사계절을 함께하며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까지 받은 상태였죠.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줄에 들어서게 됐으니 더 이상 결혼이 이른 나이도 아니었고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진작 생각하고 있었던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알리며 집안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언니가 먼저 결혼하길 기다리라는 가족들 때문에 전 생각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옛날 어른들은 개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저 역시도 둘째다 보니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언니에게 현재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언니가 누구라도 만나고 있고 그 사람과 결혼 생각이 있다면 저도 언니가 곧 결혼하겠구나 하며 기다려줄 텐데 언니는 혼자였거든요. 원래는 언니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한다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살이 많이 쪄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그 후로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를 처음으로 집에 전했을 그 무렵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차여서 헤어지는 바람에 언니가 실현당한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제게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눈엔 내가 보이지도 않니? 나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넌 이 와중에 네 남자친구랑 뭘 하겠다고? 뭐? 결혼? 야, 너는 네 언니도 시집을 안 갔는데 네가 먼저 시집을 가겠다고? 아니 언니,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는 거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네가 지금 나보다 먼저 선수 쳐서 시집 가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내가 흥분을 안 하겠냐고? 하여간에 너 행여라도 나보다 먼저 시집갈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그때는 저도 아직 20대라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서 당장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언니는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해서는 절 두고 백수 언니를 무시하고 약 올리려는 천하의 나쁜 동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하물며 저는 그때 언니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언니가 저 때문에 속이 상한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원래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하려 했던 저는 부모님께 겨우 남자친구 얘기만 꺼낸 채 남자친구를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만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것도 제대로 된 상견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출한 식사 자리라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혹시나 언니가 알면 난리가 날까봐 집에는 비밀로 하고서 말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남자친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남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언니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하는 내내 저희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채로 지내야 했어요. 심지어 제 남자친구가 매번 저희 부모님 생신이며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왔는데도 말이죠. 이건 뭐야? 홍삼? 야, 누가 홍삼을 먹는다고 홍삼을 사들고 왔어? 이왕 살 거면 맛있는 걸로 좀 사지. 내가 산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명절 선물 보낸 거야. 그리고 왜 먹는 사람이 없어? 엄마 아빠 두 분 다 홍삼 잘 드시는데. 야, 우리 엄마 아빠가 홍삼으로 몸보신해야 할 정도로 다 늙었다는 소리니? 그리고 네 남친은 뭔데 자꾸 선물을 보내? 뭘 바라고 이러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기라도 할 줄 아는 모양이지? 아주 걔나 너나 둘 다 몸이 달아있는 모양이다.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야. 하지만 언니는 제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 것조차도 안 입고 온지 매번 저런 식으로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한번 본 적도 없는 제 남자친구 보고 걔, 너, 그놈 하면서 하대를 하지 않나. 저나 제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발정난 개 같다고 막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어찌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한지 가끔은 진짜 제 친언니만 아니면 머리채라도 잡고 싸우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언니를 참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자매 사이는 어릴 적부터 원래 그래 왔었거든요. 원래 자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 만큼 서로 비교하기도 쉽고 그렇다 보니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옷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 게 자매라고들 하잖아요. 보통은 동생이 언니 걸 탐을 내곤 한다지만 저희 자매는 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언니가 늘 제 것을 탐내고 뺏으며 지냈거든요. 분명 언니가 저보다 먼저 태어나서 저보다 더 빠르고 가진 것도 늘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가져가려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이라도 제 손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언니에게 늘 얻어맞고 뺏기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똑같이 사주신 간식도 늘 자기가 먼저 다 먹거나 숨겨놓고서는 제 것을 훔쳐먹고 식탁 앞에서도 누구 밥이 더 많은지 계속 비교하고 똑같은 스케치북의 크레파스인데도 제 크레파스가 더 잘 그려지는 것 같다며 제 것을 가져가 쓰고는 전부 부러뜨려 놓곤 했었죠. 거기다가 자기가 입다가 작아져서 못 입게 된 헌옷이며 가지고 놀다가 지겹다고 버려놓은 장난감들처럼 자기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들조차 제 손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내놓으라 난리였어요. 그래서 어릴 적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니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절 괴롭히는 언니를 보며 제 친구들마저 놀랄 정도였어요. 다른 집 언니들은 동생한테 양보도 잘하고 동생이랑 잘 놀아주기도 하던데 우리 언니는 왜 저러나 너무 이상했죠. 하지만 그렇게 억지 부리는 언니보다 저를 더 속상하게 했던 건 그런 언니 편만 드는 엄마였습니다. 언니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엄마가 언니를 혼내야 하는 건데 저희 자매가 싸울 때마다 엄마는 늘 제게 양보를 강요하고 언니를 어르고 달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대로 제가 더 좋은 걸 가지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고 뺏어가던 언니는 나이를 먹어가며 제가 자신보다 더 잘 돼가자 제게 점점 자격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시작은 고등학교 입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저와 언니는 성적이 엇비슷한 편이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중상위권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고 언니는 컨디션에 따라 들쭉날쭉 기복이 있긴 하지만 크게 떨어지는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가 중3 시절 아이돌 가수에게 빠지면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학원을 땡땡이 치고 가수의 스케줄을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중3 시절에 공부를 등한시하고 딴짓을 해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성적을 따라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언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며 공부를 거의 놓게 됐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어떻게든 언니를 정신 차리고 공부시키게 하려고 100만 원 넘는 과외부터 비싼 학원에 온갖 노력을 다하셨는데 그런데도 언니는 성적이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공부를 뒷전으로 하는 사이 중상위권이던 저는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학원에 다니지 않아서 요령 없이 공부하느라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건지 고등학교 올라가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성적이 쑥쑥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그 학원도 언니만 비싼 과외 시켜주기 미안하신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학원을 다니며 요령까지 생긴 저는 그 뒤로 공부하는 재미를 붙이며 열심히 성적을 올려갔습니다. 저는 언니처럼 좋아하는 가수도 없었고 별다른 취미가 없었던 탓에 할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하던 저는 운이 좋게 소위 스카이라 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졸업했던 언니는 한 번의 재수 끝에 지방대에 가게 됐는데 말이죠. 그렇게 지방대에 들어갔던 언니는 대학교 생활 내내 술과 유흥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학교를 졸업할 무렵 돌연 유학을 가겠다며 부모님을 졸라댔습니다. 언니가 생각하기에도 이대로 졸업을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부모님을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결국 캐나다에 있는 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 언니가 다니던 지방대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했죠. 그렇게 언니는 대학만 2번 다닌 셈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유학까지 다녀왔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30 넘도록 백수여야 했다는 겁니다. 언니는 자신이 백수 신세인 것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기업들의 폐단이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언니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었어요. 전문대를 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취업도 잘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만 하고 사는데 저희 언니는 비싼 돈 들여 유학까지 가서도 놀고 먹기만 바빴을 뿐 자기 개발이며 공부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거든요. 20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오느라 학교는 늘 지각이었는데 캐나다에 가서도 매번 파티 사진만 올린 걸 보면 유학 생활은 어떻게 보냈을지 뻔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젊음을 낭비하는 동안 저는 학창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했어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었지만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대학 학비가 적지 않다 보니 저희 자매 둘 다 대학에 다니니 부모님 부담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저는 그 후에도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을 하며 언니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작은 노력들로 인해 언니와 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기 시작했고 언니는 그것에 열등감을 품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먼저 한 제가 결혼까지 먼저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겠죠. 저도 언니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니를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취업 준비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차이기까지 하고 언니 속도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런 언니를 안쓰럽게 생각했고 누구보다 언니가 잘 풀리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족 간의 행복을 빌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언니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야 저도 결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동안에도 언니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언니는 계속 백수였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어 보였죠. 그러는 사이 저는 어느새 30줄에 들어서게 됐고 저도 더 이상 언니를 기다려줄 수만은 없었어요. 저희가 진지하게 만나는 것을 알고 계셨던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이제는 저희가 결혼식을 하길 바라셨거든요. 처음 인사를 드린 후로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종종 뵙곤 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넌지시 결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진작에 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지민이 네가 우리 영재랑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다 돼가지 않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꽤 됐고 말이야. 근데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거니? 예? 결혼이요? 우리도 재촉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젠 좀 걱정돼서 말이야. 우리는 처음 지민이 널 봤을 때부터 네가 참 마음에 들었단다. 그래서 영재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말하는 걸 보고 다행이라 생각했어. 자식 결혼에 왈가왈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있잖니. 우리가 봐온 지민이는 참 생각이 깊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하루빨리 식을 올렸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한 번도 제게 결혼에 대한 부담을 주신 적 없으셨던 남자친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두 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었거든요. 매번 저를 예뻐해 주시면서 저를 진작부터 며느리처럼 대해 주신 분들이셨어요. 어딜 가서 누굴 만나더라도 예비 며느리라며 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한 번도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네요. 저야 물론 결혼하고 싶었지만 제가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집에서 무슨 소란이 벌어질까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남자친구는 제가 부탁하면 언제까지고 기다려주겠다 할 사람이었지만 그런 착한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지금 당장 누굴 만나더라도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더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 생각했죠. 그동안은 언니가 불쌍해서 기다려줬지만 나아져 보려 노력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언니를 더 이상 참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아빠, 엄마, 저 이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4년이면 충분히 만났고 제 나이도 이제 32이에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나이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희 결혼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이젠 결혼하고 싶어요. 뭐? 결혼? 아니 요즘 여자 나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32이 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네 언니는 34인데 아직 혼자인데 네가 먼저 결혼하면 되겠니? 그럼 또 언니 때문에 결혼 미루라고요? 저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 나이 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제가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바로 싫은 소리를 하셨어요. 언니도 아직 혼자인데 제가 결혼을 하냐며 32인 제 나이가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언니더러 여자는 나이가 깡패라며 예쁜 20대에 시집가라고 하시더니 저는 30이 다 넘어가도록 아직도 언니를 기다려주기 바라셨나 봅니다.
그래도 4년이나 기다렸으면 기특하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여전히 언니 걱정만 하시는 엄마 때문에 저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빠가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지민이 네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너희들이 4년이나 만났으니 그게 적은 시간은 아니지. 아니, 남들은 4개월 만에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죽고 못 사는 애들이 4년이나 만났으니 이제 결혼할 때도 됐지. 내가 진작 니들 마음을 헤아려줬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구나. 여보,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은지가 저러고 있는데 지민이 쟤를 먼저 시집 보내자고요? 당신은 은지 생각은 안 해요? 여태 은지 생각해주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은지 저놈이 언제 취직해서 언제 시집 갈 줄 알고 지민이더러 하염없이 기다리라고 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동생이 어딨어. 어떻게 당신이나 지민이 쟤나 다들 자기 생각만 하는지. 당신은 우리 은지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지민이한테만 희생을 강요할 순 없잖아. 요즘 세상에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이해해 줄 거야. 무슨 소리야? 남들이 왜 손가락질을 안 해? 지민이 쟤가 먼저 시집 간다고 그래봐. 그럼 다들 우리 은지는 어쩌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하려고? 지민이 쟤는 취직도 일찍 하고 결혼도 일찍 하는데 우리 은지는 아직도 백수라고 떠들어? 잠자코 계시던 아빠가 제 편을 들자 엄마는 화가 나시는지 저와 아빠를 이기적인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저나 아빠나 다들 언니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며 너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계속 참아왔던 건데 그동안 제가 참아온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아빠도 제 결혼에 손을 들어주시며 제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 걱정만 하던 엄마가 언니에게 제 결혼 소식을 알리자 언니는 기어이 제가 자기 앞길을 막는다며 난리가 나버렸어요. 너 뭐야? 뭔데 네 맘대로 결혼을 한다 만다 그래?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보다 먼저 시집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는 알았다고 고분고분한 척하더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언니, 나 언니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해. 언니 생각해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그 사이에 언니가 노력을 하던가 포기를 하던가 했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언니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럼 난 언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해야 해? 그럼 네가 언니로 태어나지 그랬어. 동생이면 언니한테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언니, 나 언니랑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제발 이제 그만 나 좀 축하해줘. 내가 언니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내 인생, 언니는 언니 인생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설마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 너 때문이잖아. 네 년이 내 앞길 막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옛날부터 내 거 다 가져가고 온전히 내 몫이어야 하는 거 너랑 나누느라 내 꼴이 이렇게 된 거야. 언니는 자꾸 인생이 꼬인 게 저 때문이라며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뺏기고 산 게 누군데 저런 소리라는 건지. 언니는 자기 혼자 외동으로 태어나지 못해 저한테 한이라도 품은 건가 싶더라고요. 30 중반, 어리지도 않은 나이에 여전히 철없는 생각을 하는 언니가 한심했던 저는 그런 언니와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로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언니가 제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절 놔뒀으면 싶었죠. 하지만 언니는 제 결혼을 축복할 생각도 인정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 넌 끝까지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기어이 결혼하겠다면 어디 한번 해봐. 너 그동안 인생 참 쉬웠지?
너는 늘 그랬잖아.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루고 해내고 덕분에 아주 인생이 꽃길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네가 과연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해봐. 어디 네 인생이 끝까지 네 마음대로 되나 한번 보자. 언니는 제 결혼을 방해하겠다며 작정한 듯 엄포를 놨고 매일같이 저를 보며 소리 지르고 패악을 부리는 언니 때문에 저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엄마는 상견례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는 제 말을 무시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계셨죠.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하러 온 지가 언젠데 대체 언제 상견례를 하려고 이러시나 저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라도 날짜를 정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이날은 모임 때문에 안 되고 저날은 약속 때문에 안 되고 이래저래 안 된다며 절 힘들게 하셨죠. 제발 상견례 날짜를 정해달라고 사정사정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와 남자친구의 궁합을 보러 다녀오셨다더니 저희가 궁합이 너무 안 맞다고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결혼 안 되겠어. 니들 궁합이 너무 안 좋대.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란다.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 잡아먹고 남편은 여자 버리고 바람날 사주라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니? 아무래도 지민이 네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어. 내가 남편을 왜 잡아먹고 오빠가 왜 바람을 펴? 4년간 만나면서 여자 문제는커녕 다른 여자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바람을 핀다고? 그리고 내가 오빠를 어떻게 잡아먹는데? 엄마 괜히 이상한 사이비한테 헛소리 듣고 와서 왜 이래?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얼마나 용한 곳인데. 뱃속에 아이 성별까지 맞추고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들 이름까지 맞추는 집이야. 그런 데서 내가 니들 상견례 날짜랑 결혼 날짜 잡겠다고 갔다가 그런 말 들었다니까? 나도 다시 물어봤지만 니들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 그러니 어떡하니? 그러고 보니까 나도 영 찜찜하다. 애초에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너를 좋다고 그러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그 놈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긴 내가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었잖아. 엄마는 지민이 네가 나이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생각한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엄마는 자꾸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오시더니 저희가 궁합이 안 좋다느니 남자친구가 바람을 필 거라느니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잘난 남자가 자기 딸을 좋다 하는 게 그렇게 못 믿어오신 건지 너무 완벽한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의문스럽다는 말까지 하셨죠. 엄마가 언니 때문에 처음부터 제 결혼에 호의적이지 않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니 기가 막혔어요. 설마 자식 결혼을 일부러 막을까 싶었지만 전 엄마가 그러는 게 언니 때문일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늘 저보다는 언니를 챙기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결혼 준비를 이어가며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어요. 상견례 전날까지 제 결혼을 엎을 거라 소리 지르던 언니는 말리는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를 따라가게 됐죠. 매일 제 앞에서 제 남자친구와 제 욕을 해대던 언니였기에 저는 차라리 언니가 상견례에 나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혹시나 언니가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언니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괜한 말을 꺼냈다가 제가 자신을 무시하느니 마니할 게 뻔한 탓에 저는 언니에게 조심해달라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니는 시부모님이 계신 상견례 자리에서마저 못마땅한 티를 내며 툴툴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이 식사를 시작하며 을의 인사말처럼 많이 먹으라는 덕담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는 자기가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맨날 자기 기분대로 굴어서 늘 한심스러웠는데 집안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남의 부모님 앞에서까지 저러는지 저는 예의 없는 언니의 모습에 경악스러웠어요. 덕분에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그런 분위기를 환기해 보려 시부모님이 제 칭찬을 시작하셨죠. 아이, 사돈께서 따님 두 분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지민이도 그렇지만 언니분도 참 미인이시고 덕분에 부모님이 무척 뿌듯하셨겠어요. 어머, 안 싸더니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희 애들이 절 닮아서 미모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죠. 아니 뭐 지민이야 키도 좀 작고 비리비리해서 아쉬운 점은 많지만 저희 큰애가 워낙 예뻤거든요. 어릴 적부터 어딜 데리고 나가면 미스 코리아 시켜라, 자기 집 며느리로 보내라 하면서 별별 칭찬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애가 당연히 먼저 시집 갈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둘째를 먼저 보내게 됐네요. 아, 그러셨군요. 사돈 처녀에게도 곧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아이고, 괜히 저희가 재촉한 듯해서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오래 만나기도 했고 저희는 지민이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요. 지민이를 볼 때마다 생각했지만 이 자식을 참 잘 키우셨어요. 예쁘고 착하고 거기다 똑똑하고 야무지기까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지민이가 제 딸이었으면 싶을 정도라니까요. 아이고, 미천한 제 딸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민이 얘가 겉보기엔 그래 보여도 속은 또 안 그래요? 아직 저희 지민이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네요. 예? 지민이가 왜요? 얘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셈이 많고 말썽이었는데요. 지 언니한테 쉽게 양보하는 법 없이 맨날 울고불고 싸우고 덕분에 제가 옛날부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딸 둘이라 그러면 쉽게 키웠을 줄 아는데 얘들은 예외였어요. 아니 뭐 저희 큰애야 어릴 적부터 듬직하고 믿음직해서 괜찮았는데 둘째 얘가 좀 막내라 그런지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어쩌다 운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일이 잘 풀렸던 거지 어릴 때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 제가 지 고집에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다니까요. 시부모님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제 칭찬을 하시는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괜한 소리 하는 바람에 좋아지려던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아 버렸어요. 왜 굳이 칭찬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심지어 그 말들은 사실도 아니었고요. 제가 고집이 세다니 그 말을 듣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늘 고집 부리고 샘내고 탈 많았던 건 언니였었지 제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고집 센 아이가 늘 자기 언니에게 양보하고 포기하나요? 그런데도 엄마는 기억에 오류라도 있는 듯 언니는 얌전했고 전 힘들었다며 시부모님 앞에서 괜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딸 자식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러나 싶었지만 매번 언니만 싸고 도는 엄마를 알기에 별로 의아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언니가 제 결혼으로 기분 상한 것 때문에 일부러 더 그러시나 싶었죠.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부모님은 줄곧 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마음에 들고 딸 같은 며느리라며 앞으로도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보내시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왠지 친정과 시댁이 바뀐 듯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시부모님 덕분에 상견례는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과정마저 순탄하지가 못했어요. 전 엄마가 계신데도 엄마가 없는 이만 못한 것처럼 결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집은 시댁에서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혼수를 해가야 했는데
결혼이 처음인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런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엄마 도움 필요해? 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한 내가 뭐가 아쉬워서? 가족들 반대하는 결혼하는 거면 너 알아서 해야지. 엄마는 상견례를 치른 후에도 제 결혼을 끝까지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저를 쫓아다니며 진짜 이 결혼을 할 거냐며 고집 부리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고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상견례까지 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몰릴 수도 없기에 저는 언니가 옆에서 발악을 해도 눈 감고 귀를 닫아버렸고 엄마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결혼 준비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이것저것 딴지를 걸며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더니 심지어 결혼 자금마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하는 결혼하는 딸한테 도와줄 돈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면 네 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니? 가뜩이나 네 언니 보기 미안해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네 능력껏 네 돈으로 해. 뭐 어차피 넌 워낙에 잘났으니 돈도 잘 벌고 모아둔 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일한 지가 몇 년인데 네 힘으로 시집갈 돈도 없겠어? 언니 때문에 제 결혼 자금마저 해주실 수 없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마저 언니 생각만 나는 엄마를 보며 내가 아직 뒷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저한테 결혼 선물이라며 자꾸 해주시기만 하시고 어떻게든 못 해주셔서 안달이시니 전 자꾸만 비교되는 친정과 시댁의 모습에 더더욱 결혼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니 서운한 게 있어도 참고 견뎠던 거지만 언니와 엄마가 내 행복을 빌어줄 생각 없이 끝까지 저한테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그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끝까지 결혼을 포기하지 않자 엄마와 언니는 기어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저를 모질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저 역시 그들에게 축복을 기대하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저는 결국 결혼을 강행했고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물론 결혼식 전날까지도 엄마는 저를 설득하시고 언니는 집이 떠나가라 고글하며 제 결혼을 반대해왔지만 전 굴하지 않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언니는 얼마 못 가서 이혼할 거라며 절 저주했고 엄마는 제 고집이 대단하다며 혀를 차셨죠. 아빠는 그런 엄마와 언니를 보며 한숨만 쉬실 뿐이셨고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제 속도 말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속내를 숨기며 환히 웃는 순백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대신 엄마와 언니를 챙기겠다는 아빠에게 뒷일을 맡기고 혼자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직 손님들이 올 시간은 멀었지만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일찍이 절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결혼식장에 벌써부터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가 싶었던 저는 낯선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웬 아주머니가 신부 대기실로 돈뭉치를 들고 나타나서는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절 껴안고는 식장이 떠나가라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아이고 치민아, 세상에 네가 우리 치민이구나. 누구세요? 절 아세요? 너무너무 예쁘구나.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 동안 너를 한번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내가 미안하다 치민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진작 찾아와야 하는 건데 생때 같은 너를 떼놓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그 아주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누구보다 서럽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지, 뭐가 미안하다고 이러는지 이유도 몰랐지만 그 모습에 괜히 저도 서글퍼질 정도였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절 찾아오셔서 이러세요? 절 아는 분이세요? 알지, 잘 알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널 잊어본 적 없는 사람이란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잊고 살 수가 있겠니? 엄마가 미안해. 널 버리고 떠나서 너무 미안해. 예? 엄마라뇨? 누가 제 엄마예요? 저기 아주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엄마가 계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딸 얼굴을 몰라보겠니? 그래, 당황스럽겠지. 넌 그동안 그 여자가 네 친모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테니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네 엄마란다. 자신이 제 친모라고 말하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장난을 치거나 뭔가 오해를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였다면 모를까, 저는 지난 30년간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제게 아주머니는 저희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아주머니는 너무나 진지해 보였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몹시도 닮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 그 말이 진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본능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무척이나 혼란스러워졌죠. 저희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뇨? 그럼 아줌마가 제 친엄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친엄마가 맞아, 지민아. 너한텐 정말 면목 없고 미안한 일이지만 네가 갓난아이였던 시절에 내가 너를 두고 너희 아버지랑 이혼을 했었어. 그 후로 너는 그 여자 손에서 자랐고, 지금 와서는 그때의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지만 당시엔 그게 너나 나나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단다. 당시에 나는 너무 큰 충격에 널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고 너희 할머니가 널 데려가지 못하게 했었거든. 그래도 네 아빠가 널 아끼니까 널 잘 키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아주머니, 아니 제 친어머니가 들려준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맞선으로 결혼을 하셨댔어요. 연애 결혼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맞선이 아주 흔했고, 친어머니는 아빠가 꽤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제가 태어나며 모두가 행복했을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지난 30년간 제 친엄마라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죠. 제가 친모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빠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우리가 맞선으로 만나기 전에 네 아빠가 만났던 사람이 있었단다. 당시에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에 나를 만났던 거지.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네 아빠가 그만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낳고 얼마 뒤에 그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어. 옆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의 딸아이를 데리고. 그 애가 네 아빠를 얼마나 닮았는지 뭘 더 물어볼 것도 없었어. 보자마자 네 아빠 자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빠가 우리가 혼인한 후에 그 여자를 또 만났던 거지. 자기는 딱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는데 난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 아빠가 엄마와 결혼한 후 예전 연인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언니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엄마는 몇 년 뒤 절 가지셨던 거고요. 아빠 역시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건 전혀 모른 채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데, 몇 년 뒤 제가 태어나고 갓난아이인 제 앞에 자신의 딸을 데리고 나타난 여자 때문에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도저히 아빠와 살지 못하겠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죠.
그러자 할머니가 절 두고 가라 하시고 엄마는 절 아빠에게 두고 이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후 아빠는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겠다며 그 여자와 재혼을 했고 그렇게 제게는 계모와 이복자매가 생겼던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어릴 적이라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는 그 사람들이 제 친엄마와 친언니인 줄만 알고 자라야 했던 거죠. 엄마나 제게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아빠나 할머니는 차라리 그 편이 제게 나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언니만 끼고 들고 저와 차별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계모를 친모로 알고서 엄마는 왜 언니만 예뻐할까 늘 궁금하고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내막이 있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식구와 한 집에서 같이 사셨기에 제가 계모의 차별을 오해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할머니가 늘 저를 챙기셨기에 계모도 절 대놓고 차별하진 못했던 거겠죠. 하지만 결국 남은 남인 건지 계모가 드디어 자기 본색을 드러냈던 거예요. 아무래도 계모는 친딸이 아닌 제가 잘 되는 걸 보자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학벌이며 취업이며 언니보다 잘 나가던 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자기 친딸의 처지와 비교가 되어 제 결혼을 반대했던 거였죠. 그래도 저는 엄마가 정말 제가 미워서 결혼에 회방을 놓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제 결혼이 싫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딸로 키운 자식의 앞길을 그렇게까지 막을 수 있는지 저는 계모와 새언니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빠 역시도 그 꼴을 보다 못하셨던 건지 저를 위해 오랫동안 연끄는 저희 친엄마를 결혼식에 부르신 겁니다. 덕분에 30년 만에야 친엄마를 만나게 된 저는 알지도 못했던 친엄마가 그리워 마냥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절 차별하며 키웠던 계모에게 배신감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계모가 친엄마를 보고 기함을 하는 겁니다. 너 뭐야? 너 네가 여긴 왜 왔어? 어떻게 왔어?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 내가 내 딸 결혼식 온 게 뭐가 이상하니? 나 지민이 엄마야. 그래서 너같이 못돼 먹은 계모랑 달리 내 딸 결혼 축복해주려고 왔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 새끼 버려두고 떠난 주제 이제 와서 침 못 타령하고 있어? 말 조심해.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니? 내가 누구 때문에 핏덩이 같은 내 자식을 두고 나왔어야 하는데 결혼한 남자 꼬드겨서 바람이나 피운 주제 지금 상간녀가 감히 본처 앞에서 경고망동을 떨어? 나 못 올 때 온 적 없고 여기도 애 아빠가 불러서 온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어.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모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언니와 합세해 저희 엄마를 끌어내며 깽판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가 부른 장정들이 달려와 그런 언니와 계모를 붙잡아 아예 결혼식장에서 끌어내버렸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이혼하신 후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셨고 그래서 제 결혼식에 돈다발과 함께 경호원들을 불러오셨더라고요. 엄마는 계모가 사실을 알게 되면 난동을 부려 제 결혼식을 망칠 거라고 예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엄마 덕분에 결혼식은 큰 소란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는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했지만요. 결혼식 직전에야 제 출생의 비밀과 사연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은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다행히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엄마를 반겨주셨어요. 면목 없어하는 엄마와 죄송스러워하는 저를 다독여 주시며 도리어 저희 엄마에게 예쁜 딸을 두고도 보지도 못하고 고생 많았겠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워낙에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시라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자 엄마도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제가 시집을 잘 가는 것 같다며 안심하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참 잘 자랐구나. 엄마 없이도 꿋꿋하게 잘 컸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결혼도 하고 혼자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고맙고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러니 앞으로는 엄마가 네 옆에서 엄마 노릇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니? 지민이 너만 허락한다면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단다. 그럼요, 엄마. 제가 바라던 게 바로 그건데요. 저도 이제 엄마 사랑 듬뿍 받고 그러고 싶어요. 그럼 우선 오늘 제 결혼식에 혼주로 앉아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저는 쫓아낸 계모 대신 엄마를 혼주석에 앉혔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빠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지민이 너한텐 미안하구나. 너나 네 엄마한텐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널 잘 키우겠다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후회스럽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더 후회하지 않으려 이혼하려고 한다. 이제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너에게 피해가지 않게 하마. 아빠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시고 계모와의 이혼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니 역시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고 들었죠. 아빠는 언니에게 이미 뒷바라지 해줄 만큼 해줬다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알아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신 아빠는 해외에 계시는 친구분과 같이 일을 하겠다며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아빠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저는 아빠가 저를 볼 낯이 없어서 떠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 역시도 아빠에게 서운함과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빠 역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갖은 시련 끝에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됐고 저는 친엄마까지 찾으며 제 앞엔 행복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희 모녀의 재회를 축복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엄마와 못다한 모녀의 정을 나누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제게 해주실 게 너무 많다며 자꾸 뭘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전 그냥 엄마랑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더 소중하네요. 덕분에 저는 이제야 엄마의 정을 알아가는 중이고 덕분에 저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